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애널리스트 TV, 그러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발표되고 또 부동산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큰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는 여전히 상승세다 라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서울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은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런 점이 눈에 띕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 급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몇 군데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일시 부동산 부양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일원동 7차 전원면적 84제곱 아파트는 20억까지 2, 3년 전에 갔는데 이번에 1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6억 원이 떨어졌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원구 재건축 단지 대표적인 게 상계주공 5단지 31제곱미터인데 이것도 8억까지 과거에 2, 3년 전에 찍었는데 지금은 4억 4천만 원에 거래, 그러니까 약 4억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재건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 떨어졌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락폭으로 보면 잠실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늘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엘리트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84 9평이 25억 5, 6억에 거래되다가 22억,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최근에 떨어졌다 하는 뉴스가 주된 내용으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서울 집을 팔자 하는 매물이 3,000채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래 얼마 전까지 해도 8만 채였는데 이게 7만 6천 채까지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아무튼 정부가 일시 대책도 내놓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 안전진단을 이제 폐지하는 이런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더 쌓이고 있다 하는 게 주된 흐름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우리 방송만의 차별화된 분석이죠. 제가 오늘 MBN도 그렇고 YTN하고 여러 군데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공통적인 질문이 이제 두세 가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전세는 오르고 집값은 내리는가 하는 게, 이거 혼란스럽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일반적인 모양은, 정상적인 모양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고 그랬죠. 또는 동반 하락하는 거,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이건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우선 고금리와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앞으로 변동금리가 일어났을 때에 변동금리를 감안한, 그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런 것도 영향이 지금 올해부터 강화됐죠. 주담대가 특히 이제 대출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스트레스 DSR이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고금리 금리 인하가 당장 어렵고 대출 규제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둔화 또는 침체죠.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언제 오를지 알 수 없다, 안개 속이죠. 오리무중이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구매 심리는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떨어지고 구매 심리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벌어지는 일들이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줄고 있고 매매 가격은 내리고 있고, 그럼 전세는 왜 오를까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요즘 전세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이유는 재전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움직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비도 들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2년 거주했던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눌러앉는 거예요. 예, 재전세 계약. 원래 2개월 전에 통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유통 물량도 줄고, 이제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른 데 따른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고, 또 하나는 재전세 신청자도 좀 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복잡계라고 그랬죠. 집값은 내리는 이유가 있고, 보통은 이제 전세도 내려야 되는데 공급 부족에다가 이런 것들이 전세가 내리지 않는, 다만 지금은 또 전세가 약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또 비수기여서 그렇고 이사철이 시작이 되면 또 전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하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분양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고분양가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융 자금 조달 비용도 높고, 땅값은 좀 안정돼 있거나 약간 하락한다고 하지만 소위 건축비,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 게 문제죠. 공사비가 뭐죠?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나무나 뭐 이런 가구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내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분양가가 올라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집값이 안 오른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대출받아서 집 사기가 어려워져서 안 사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본래는 분양가가 오르면 집값을 자극해야 돼요. 근데 그런 역할보다는 워낙 지금 구매 심리도 악화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첨이 되어도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어요. 왜 또 그럴까요? 같은 논리입니다.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야 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계약을 할 텐데 자금줄이 막힌 거죠. 또 불확실성이 높은데 굳이 이 계약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서두르야 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금리라든지 또 대출 규제라든지 또 우리가 심리를 중시 여기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제 상승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은 내리고 집을 사기보다는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금요일날 이제 제가 중앙일보 뭐 칼럼을 썼는데 나올지, 저는 나올 거로 예상하는데 한번 기사가 만약에 저희 칼럼이 실린다면 꼭 한번 심도 있게 숙독해 주길 것을 좀 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현재는 뭐든지 지금은 속단하기가 이릅니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로 보면 2025년부터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또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채권하고 주식. 저도 요새 주식 하는데 내려가지고 많이 힘들거든요. 바닥이 없이 내려요.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이 팔아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좀 오르다가 주춤하고 빠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점들은 아실 거라고 믿고, 이제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이 언제일까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 또는 길게 보면 올해까지는 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이 거품론에 보면 거품이 쌓였던 거품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집값 수준이 비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지면 거래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또 가격이 낮아지면 새로운 이제 내 집 마련이든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정도.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나라 경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죠. 또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도 여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작용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장세는 적어도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PF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지방 같은 데는 지금 계속해서 건설사가 줄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죠. 터진다는 지방이겠죠. 근데 이제 태형건설 PF 문제는 다행히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다른 곳들도 여전히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TV, 고정한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내용이 뭐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답답하긴 하지만 또 기자들도 또 고객들도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만 현재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과 수요 진작 체계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시장의 뭐 이제 저는 둔화를 넘어서 부진을 넘어서 침체다라고 보는데 전세값은 오르고 집값은 내리는, 또 거래도 안 되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과 상가 모두가 지금 부진한 이런 현상은, 약세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 겸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